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5월도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벌써 장미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이 비가 그치면 가정의 달, 장미의 달답게 예쁜 장미꽃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미꽃 축제 해야 될 텐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2월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서서히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는 발표를 며칠 전에 했네요. 지난해 12월 16일 대책이 서울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상반기에 9.13 대책과 더불어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등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시장도 안정화가 되어 간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에 0.38%, 그리고 금년 1월에 0.43%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 0.07%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지난해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매매 가격은 소폭 상승 내기 보합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전세 시장은 상승이 클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빗나갔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어떤 분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금년에 전세 만기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이미 4년째 전세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전세 만기가 돼서 전세 가격을 좀 올려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혹시 잘 안 나갈까 불안해서 그냥 종전 가격으로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걱정거리를 한 번에 해결해 준 것이 정부의 정책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과 함께 코로나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또 정부에서는 이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급 조절을 강화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분양은 지난 2018년 한때 5만 4천 호에 달했지만 최근 3월달 기준으로 최근에는 3만 4천 호까지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그냥 임대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 거니? 지방에 있는 많은 회사 보유분, 미분양 보유분들이 계속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임대로 전환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미분양 물건이 임대 전환을 해서 해소가 됐는지, 진짜 분양을 해서 해소가 됐는지는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일이네요. 이런 현상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7만 호 공급 계획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을 정부한테 벌어주었고,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호 공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거리가 제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조 안에서 민간 택지 전매 제한 기간 강화, 금년 8월부터죠. 그 다음에 법인 거래 단속 강화로 투기 소위가 유입된 것을 적극 차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서 안정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부 지역,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뉴스에서요, 이렇게 기사를 뽑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인천이 핫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인데다가 각종 교통 호재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높은 관심이 기대되는 지역이 인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탓에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풍부한 점도 주목이 된다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천이 공급이 부족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인천의 구도심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연장 때문에 이제 그쪽에 재개발 이슈도 있고요, 재건축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기존 인천의 구도심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천 서구와 연수구는 어떻습니까? 공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3월 인천주택 매매 거래량은 12,293건으로 작년 동월 440건 대비 약 179.1%가 매매가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2월, 금년 2월 1만 1,110건과 비교해서도 약 2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풍선 효과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몰릴까요? 왜 그러는 거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3월 달에 1만 2,293건 얘기했는데 2월 달에 수원 등 경기도 남부 지역이 조정지구로 묶이면서 자연스럽게 인천의 풍선 효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일부 지역이 약간 관망하고 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인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의 거래량이 증가한 사실만으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16개 광역시 중에서 전월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곳이 딱 인천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인천 한 곳. 지금 다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인천 분양시장은요, 청약열기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올해 인천에서는 7개 단지 분양을 진행해 전체가
1순위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7개 단지의 일반 공급 물량은 2,864가구밖에 안 되는데 1순위 청약 통장은 13만 2,418개나 몰려질 정도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정부의 규제 강화 이후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비중이 더욱 높아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또한 특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그 GTX 어디로 갔냐면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청량리를 거쳐서 마석까지 가는 거죠. 이 GTX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GTX와 또 7호선 연장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요 장호원에서 장암에서 강남을 거쳐서 가는 7호선은 인천 부평시장역까지 가죠. 이것이 청라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암은 어디요? 양주까지 덕정까지 연결되는 이 7호선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7호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TX와 7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이어져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열이 되면 인천도 몇 개 지역에 한해서는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23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2시 30분에 강의장에서는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개 강의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거리두기를 통해서 한번 공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봄날이 됐어요. 봄날이 돼서 우리 모두 봄날이라는 이제 여름이 접어들죠. 우리 모두 밖으로 나갈 일들이 많은데 음주운전 하지 말고 또 하나 요즘에는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학교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시속 30km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속 30km를 줄이면 뒤에서 막 빵빵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학교 근방에서는 시속 30km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12만 원짜리 과태료가 날라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짜이롱님이 그 12만 원짜리 과태료 날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학교 부분에서는 속도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